시냅스 독서법 2장의 성공적인 시냅스 독서법의 조건은 적어도 돌전에 책 읽기를 시작해라. 사실 어떤 책을 읽는가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읽는가 아니다. 1장에서 강조했던 독서 깊은 독서 여호감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생애 초기 10년 책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형성하면 그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서 1년 책 읽기가 12서 1년 책 읽기보다 몇 곱절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성인 독서. 빠른 시간 내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 두뇌에서 생기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고위험군은 노란색에 아주 높게 저위험군, 청소년들이 아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인간의 주의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걷고 튀어나오는 반응성 주의력, 컴퓨터 등등. 심하게는 ADHD 같은 질병 소전의 주의력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게임이나 이렇게 빠지는 사람, 폰의 영향력이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팝콘 브레인 증후군의 연관 관계를 밝혀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오래 노출된 아이들은 팝콘이 터진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평범한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팝콘 브레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불빛에 맞춰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같은 주의력 테스트에서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강력한 자극에 오래 노출된 아이들은 면들꽃이나 핀들들이나 산들 바람에 불어오는 신에게 같은 부드러운 자극에서 감흥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프랑스작가 피르 쌍서는 현대인의 불행에도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휴식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도와줄 일은 멍하니 마음 챙김하게 배우고 수면 시간을 지키고 음악 감상 등등으로 누리자. 아이를 중심에 두는 책 읽기. 세상 모든 좋은 물건을 내 집에 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그 책 모두를 내 아이 독서 목록에 넣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이의 개성을 파악하는 5가지 개념. 성별, 남자의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이 된 검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각 아이의 성별 특성이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증된 심리 실험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사물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여자아이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에 좀 더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이런 성별 차이는 선천적인 특성에 가까우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 억지로 그리 했다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가운데서 여자지만은 남성성이 남자지만은 여성성이 강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드물지만 타고난 신체적 건강 기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의 특성은 남성원의 여성원애가 가진 신경학적인 차이예요. 성격. 두 번째로 의뢰를 사용한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이 5가지 성격 차원의 수준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빅5 성격이라는 이 5가지 성격 차원은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수용성, 개방성. 부모님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성격은 바로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이 높은 아이들은 심리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민감성 연구가인 일레인 아론은 아무래도 미국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민감한 아이들 상당수는 학교 생활에 오히려 해가 되는 탓에 과감하게 홈스쿨링을 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소음과 자극이 많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민감성은 평생 이어지는 특징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초등학생의 홈스쿨링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요원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초민감자이지만 학교를 꾸역꾸역 다녔고
어쨌든 민감한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일단 부모님은 정성을 다해서 그 어려움에 귀 기울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정면 심리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내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질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기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거신카는 9가지 항목의 질문을 통합해서 침착한 아이, 활발한 아이. 기질 테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보세요. 침착한 아이들은 보통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활력이 넘치는 아이들은 심각한 거 고칠 점을 찾아내죠. 거신카에 대의 기질 테스트. 좋았어요. 엄마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살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활력이 넘치는 아이는 책을 읽을 때 불편한 반응을 나타내기 쉽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캐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어릴 적에 항상 활력이 넘치는 아이였다고 말하죠. 달기를 품으면 자신도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엉뚱한 상상력이 훗날에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활력이 넘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아이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에 대한 테스트를 하나 더 소개해 볼까요? 앞서 빅5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하는 5가지 부분을 각각 점검해 보는 방식입니다. 일단 다음 항목들의 각각 점수를 매겨보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내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가령 개방성이 높은 아이는 예술가 기질을 타고난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라면 조금 과장된 성장이 담긴 책이라도 즐겁게 읽을 거예요. 학령기 전이라면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나 그리스 바날소극의 하늘을 나는 배 같은 그림책이 초등 고학년이라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나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즐겁게 읽을 겁니다. 한편 친화성이 높은 아이라면 성경적인 특성대로 감격, 감정,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을 권해봅니다. 이처럼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을 책 선정에 반영하면 아이가 책에 훨씬 더 깊게 몰입하고 만족해 할 겁니다. 빅5 성격이를 따른 우리 아이의 성격 테스트. 원인을 해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받고 있는 홀랜더 직업적성 검사를 초등학생이 조금 빨리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로 신경성이 높은 아이, 민감성이 높은 아이를 위한 검사도 있습니다. 알레나르는 아동 민감성 테스트 문항성에서 만약에 13개 이상 체크된다면 민감한 아이가 맞으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학력과 교육은 다른 아이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감한 아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책 한 권이라도 읽더라도 무척 조심스럽게 읽을 거예요. 두뇌 유형은 아이의 두뇌의 특성, 아이가 자네 형년지, 어린애 형년지 아니면 중년 형년지를 알면 아이만은 독서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자네, 어린애, 애가 각각 담당하는 것을 간단하게 구분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영역이 서로 되게 많은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아내는 어떠냐? 체계적으로 문제를 하고 순차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을 하고 분석과 추론을 통해서 학습하고 사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고 수학 계산을 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 정보를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을 통제한다. 그리고 문에는 얼굴과 형상을 기억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새로운 사실을 좋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재미있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 경험적이고 활동적인 학습에 익숙하다. 직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환상적이고 성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말할 때 제스처를 한다. 이런 내 특성의 차이 역시 독서 취향이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이의 자원의 유형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다음의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 서적이긴 합니다만 다니 E.N. 커넬의 책 뇌 기반 교수의 뇌 유형 검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언 맥길 크리스토의 주인과 시무르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리고 김영원의 압도적인 결과를 내는 공부 분야에서 쉽고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중지능 프로파일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싶은 개성 탐색 기술은 바로 다중이론입니다. 자폐적이지만 미술적 특정 분야에 놀라운 지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뇌와 각 영역이 분리된 채 서로 다른 능력들을 유지하면서 불균등하게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중지능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항상 1등신 소리를 들었지만 hun열이 뛰어난 웹툰 작가가 되는 경우도 다중지능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이론이 증명되고 지지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다중지능 이론을 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아졌죠. 최근에 미국이나 서구 교육계는 바로 이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학습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세상의 어느 아이도 남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학습 대상을 자신의 두뇌 프로파일에 따라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두뇌 특성에 따라 책을 읽기 때문에 책에서 더 자세히 보는 것,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더 소원화하는 것, 더 많은 상상을 걸치는 지점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내 아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중지능 나는 친구, 선생님, 형제 누구와도 잘 지낸다? 나는 다정하고 친절한 소리 듣는다? 나는 친구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사교성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수의사, 농구 이런 것을 갖고 싶다? 자,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일을 잘 안다? 이렇게 아주 신경 민감하다는 거죠. 사형에서 나는 집에서 음악을 즐기는데 아주 감정 노래 부르기 음악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나는 책 읽기 좋아한다. 수학을 잘한다. 장난감을 잘 고친다. 자, 이래서 1, 2, 3, 4, 5, 6, 그 대인관계 지능이야 자연 친화적이요 음악, 신체, 논리, 공간 지능이 이렇게 놓고 있다는 거죠. 순서로 봤을 때. 그래서 다중지능에 따른 선호 활동은 언어 지능 수준의 마지막 기준은 아이가 가진 언어 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책 읽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는 아이의 읽기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한 것으로 독서 영역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어린 경우에도 아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아이마다 타고난 언어 지능은 천차만별이다. 언어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좀 더 빨리 한글을 깨친다. 인위적인 한글, 난독증까지는 아니어도 큰 노력을 들여도 조금처럼 언어가 늘지 않고, 그렇지. 반면에 저 언어 지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높거나 이러면 독서 효과도 비교적 높을 것이고, 학교에서의 기질과 영역,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력을 50대 50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만 7세쯤이면 두 요소가 극력하게 맞서는 때입니다. 독서, 애호, 감각, 언어 지능은 성능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서 태도, 나는 집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집에 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아이의 독서 애호감이 뛰어나다는 거죠. 당연히. 내 아이가 꼭 맞는 독서 프로그램 만들기, 조력 독서.
7에서 15세 아이 스스로 혼자서 책을 읽고 도구 활동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난 때이고 12세 이후는 독서 시기에 되면 아이는 다른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책을 고르고 읽고 독후감을 쓴다. 그런 거죠. 일단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기를 하고 독서 계획표를 짜고 책 읽기 시간을 정하고 독서 회화감 목록을 정하고 독서 계획을 세우고 아이 그림책 아이들은 한해 무럭무럭 자랍니다. 특히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 독서 능력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죠. 책 중에 해석, 가정, 나전 등 해석하는 아이 그림책 중에서 굉장히 무척이 많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3, 4세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다른 책을 읽게 되겠죠.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그림책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국내 작가들 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명성을 얻는 그림책을 둘이 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계적인 문학상, 노벨 문학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영국의 맨부크상이 있는 것처럼 그림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상이 있어요. 대략 6세가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림책 이상의 책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그림책이 아니라 이 시기에 명작 또는 동화를 충분히 잘 읽은 아이라면 초등학교 학년부터는 자연스럽게 동화책 수준의 이상의 책을 바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성격에서 많이 떨어져서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로 성큼 나아간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성장 소설에 대해서 책을 선택을 한다.